매일 아침 정성껏 물을 주고 주말마다 정원에 나가 잡초를 뽑으며 애정을 쏟았는데 왜 우리 집 화단의 꽃들은 힘없이 시들어갈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식물이 아픈 이유를 햇빛 부족이나 영양분 결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이웃 식물일지도 모릅니다. 식물들의 세계에도 우리가 모르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단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함께 심으면 안 되는 3가지 식물 조합과 그 끔찍한 결과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소중한 꽃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식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공격하는지 그 비밀을 먼저 알아볼까요? 이 현상을 과학 용어로는 알레로파시, 우리말로는 타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뿌리나 잎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내뿜어 주변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들만의 화학 무기와도 같습니다. 어떤 식물은 특정 해충을 쫓기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하지만 그 독성이 의도치 않게 이웃 식물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식물은 물과 영양분을 독차지하기 위해 주변의 경쟁자들을 적극적으로 몰아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꽃을 함께 심는 행위는 사실상 원수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싸움을 붙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식물 전쟁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정원의 여왕, 장미입니다.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수천 년 동안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장미는 그 우아한 자태만큼이나 매우 섬세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는 자신만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우 독립적인 식물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풍부한 햇빛과 물이 잘 빠지면서도 비옥한 토양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미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이 스트레스는 주변 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에서 페놀 화합물과 같은 특정 유기산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은 토양의 산도를 변화시키고 다른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장미는 이곳은 나의 영역이니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셈입니다. 이러한 장미의 예민하고 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아무 식물이나 그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장미가 싫어하는 특정 식물이 옆에 있을 경우 그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장미의 까다로운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미가 살아가는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미는 특히 통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잎들이 서로 빽빽하게 붙어 있고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흑반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원사들은 장미의 가지치기를 할 때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들을 솎아내어 바람이 잘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곤 하죠.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잎과 꽃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은 장미에게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습한 환경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흙에 직접 그리고 충분히 깊게 물을 주어 뿌리가 아래로 튼튼하게 뻗어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미는 자신만의 생존 규칙이 매우 확고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미와는 정반대의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이
바로 옆에 심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지표면을 넓게 덮으며 자라 통풍을 방해하거나 잎이 많아 습도를 높이는 식물이 있다면 장미는 끊임없이 병충해와 싸워야 하는 극한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 궁합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식물들이 만나면 의도치 않은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의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미가 분비하는 페놀 화합물은 단순히 다른 식물의 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물질들은 토양 속 미생물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에는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장미가 내뿜는 특정 화학 물질은 이러한 유익균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미에게 해로운 병원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특정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몸에 좋은 유산균까지 모두 죽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미 주변의 토양은 점차 산성화되고 생명력이 약한 죽은 땅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토양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장미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토양 속 유기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미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장미는 더 많은 화학 비료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시 토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장미는 스스로의 예민함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과 이웃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방어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장미의 진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미는 수많은 해충과 질병의 공격 목표가 되는 매우 인기 있는 식물입니다. 진딧물, 응애, 각종 애벌레들이 장미의 연한 잎과 꽃잎을 노리고 공기 중의 곰팡이 포자들은 언제나 장미의 잎에 내려앉을 기회만 엿보고 있죠.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장미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뾰족한 가시는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방어 수단이고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적들과 주변의 경쟁 식물들을 견제하는 화학적인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즉, 장미의 까다로움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에서 보는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는 사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전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강인한 전사도 잘못된 이웃을 만나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장미의 평화를 위협하는 첫 번째 문제적 이유들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장미의 첫 번째 최악의 이웃으로 지목된 식물은 바로 놀랍게도 많은 정원사들이 수호식물이라고 믿고 있는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우리에게는 금잔화라는 이름으로도 친숙하죠. 특유의 강한 향기로 해충을 쫓고 특히 뿌리옥선충과 같은 토양 해충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채소밭이나 다른 꽃들 옆에 일부러 심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해충으로부터 연약한 장미를 지켜줄 최고의 보디가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메리골드가 해충을 물리치는 원리는 바로 그 뿌리에서 분비되는 티오펜이라는 강력한 살충, 살균 성분의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땅속 해충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가스와도 같죠. 문제는 이 강력한 화학 무기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 뿜어져 나온 티오펜은 토양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의 뿌리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뿌리를 가진 식물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메리골드의 뿌리가 어떻게 장미를 공격하는지 그 과정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메리골드의 뿌리는 자신과 이웃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티오펜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토양의 미세한 틈을 따라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옆에서 평화롭게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있던 장미의 뿌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시작된 화학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특히 양분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세한 뿌리털들이 이 독성 물질에 의해 손상되거나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뿌리털이 망가진 장미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사람의 소화기관이 망가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장미가 점점 시들어가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꽃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심었던 메리골드가 사실은 가장 잔인한 암살자였을 수 있습니다. 메리골드의 과잉 방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메리골드는 햇빛과 물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왕성하게 자라나면서 장미가 받아야 할 햇빛의 상당 부분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빽빽하게 자라면서 지표면을 덮어버려 장미의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 중 하나인 통풍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은 장미에게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메리골드가 만들어낸 습하고 그늘진 환경 속에서 장미의 잎은 흑반병에 걸려 검은 반점들로 뒤덮이고 결국 힘없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해충을 막아준다는 이 점 하나만 보고 메리골드를 심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뿌리 공격과 통풍 방해라는 두 가지 치명타를 동시에 날려 장미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켜달라고 부른 경비견이 도둑은 잘 막아내지만 정작 집주인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식물은 없으며 한 식물에게 약이 되는 것이 다른 식물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메리골드는 정말 쓸모없는 식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메리골드는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 어떤 식물보다 유용한 익충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리골드의 진가는 채소밭에서 발휘됩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들은 뿌리혹선충에 매우 취약한데 메리골드를 함께 심어주면 천연 농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채소들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메리골드의 강한 향은 배추인납이나 진딧물 같은 해충들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유기농 농가에서는 살충제 대신 메리골드를 밭둑이나 작물 사이에 심어 해충 피해를 줄이는 동반 식물 농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장미에게는 최악의 이웃이었던 메리골드가 토마토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메리골드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배치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정원 가꾸기의 핵심, 즉 관계의 미학입니다. 이제 장미를 위협하는 두 번째 문제적 이유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식물은 화려한 색상과 풍성한 꽃으로 여름철 화단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주역, 바로 페투니아입니다. 페투니아는 비교적 키우기 쉽고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꽃을 피워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엄청난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투니아는 물과 비료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대식가입니다. 풍성한 꽃을 계속해서 피워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페투니아의 뿌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페투니아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지표면 가까이에서 넓고 촘촘하게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 표면에 거대한 그물망을 펼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그물망은 비가 오거나 우리가 물을 줄 때 물방울이 땅속 깊이 스며들기도 전에 대부분을 흡수해버립니다. 장미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식물에게 돌아갈 물과 영양분이 거의 남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페투니아의 탐욕스러운 뿌리가 벌이는 자원 독점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영양이 풍부한 퇴비를 뿌려주거나 액체 비료를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소중한 영양분들은 땅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 식물들의 뿌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투니아가 옆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페투니아의 촘촘한 지표면 뿌리는 마치 스펀지처럼 이 영양분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여 버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장미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의 깊은 뿌리까지 영양분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한 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는데 한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워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는 페투니아가 화려한 꽃을 피우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가 왜 시들해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미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비료를 주게 되지만 그 비료마저도 페투니아가 대부분 가로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페투니아는 조용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이웃을 굶겨 죽이는 무서운 전략가인 셈입니다. 페투니아의 문제점은 단순히 물과 영양분을 독차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표면을 빽빽하게 덮는 페투니아의 성장 습관은 토양의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페투니아의 잎이와 줄기가 마치 덮개처럼 땅을 덮어버리면 햇빛이 토양 표면에 닿지 않게 되고 공기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이는 토양을 항상 축축하게 만들어 유익한 토양 미생물보다는 혐기성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강한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어야 하는데 페투니아는 마치 비닐을 덮어놓은 것처럼 흙의 호흡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뿌리가 썩는 과습의 위험을 높이며 특히 과습에 약한 장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페투니아는 자신에게 유리한 토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약한 산성의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미 역시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페투니아가 만들어내는 특정 화학적 환경은 장미의 뿌리 성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투니아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바꾸어 나가는 매우 이기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페투니아를 정원에서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메리골드와 마찬가지로 페투니아도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이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페투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왕성한 성장력과 화려함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단독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행잉 바스켓이나 대형 화분에 페투니아만 단독으로 심어보세요. 다른 식물과의 경쟁 없이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은 페투니아는 마치 화려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며 그 어떤 꽃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경계가 명확한 화단의 가장자리에 일렬로 심어 화려한 테두리를 만드는 용도로도 훌륭합니다. 이 경우 다른 식물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뿌리가 서로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페튜니아의 탐욕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기적인 구성원을 위한 격리된 공간을 마련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적 식물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식물의 이름 대신 같은 과, 키에 속하는 식물들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식물학에서 과는 비슷한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는 식물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 사과, 배, 벚나무는 모두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비슷하고 취약한 병충해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 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모든 식물에게 퍼져나가 화단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미과 식물들이 공통적으로 취약한 화상병이라는 무서운 세균병이 한번 발생하면 주변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까지 모두 감염시켜 순식간에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족이 모두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취약하여 한 명이 걸리면 온 가족이 알아눕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양분 경쟁의 측면에서 보아도 같은 과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미량 원소를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의 식물들이 토양에서 붕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을 한 곳에 모아 심으면 토양 속의 붕소는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식물들이 붕소 결핍에 시달리게 되어 잎이 기형적으로 변하거나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식단이 똑같은 운동선수 여러 명을 한 숙소에 몰아넣고 단백질 보충제를 한 통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 성장에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함께 심으면 각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의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질소를 많이 쓰고 어떤 식물은 칼륨을 많이 쓰는 식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완해 주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또한 같은 과 식물들은 유사한 알레로파시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타감작용을 일으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불화와도 같습니다. 식물들은 자신의 자손이나 가까운 친척이 바로 옆에서 자라는 것을 경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대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자신의 종이나 가까운 친척 종의 씨앗이 주변에서 발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내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는 자신의 씨앗이 바로 아래에 떨어져 싹트는 것을 막기 위해 씨앗 껍질에 발아 억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같은 종류의 꽃을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비슷한 과의 식물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오히려 식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적절한 거리와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원 가꾸기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문제적 이웃, 즉 장미, 메리골드, 페튜니아를 하나의 화단에 모두 함께 심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재앙을 계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는 화려한 색의 조화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땅 속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펼쳐집니다. 우선 메리골드가 뿌리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화학무기 디오펜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장미의 섬세한 뿌리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장미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점점 쇠약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페투니아의 탐욕스러운 뿌리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펼쳐져 얼마 남지 않은 물과 영양분마저 모조리 가로채 버립니다. 장미는 화학 공격과 굶주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땅 위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메리골드와 페투니아가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장미가 받아야 할 햇빛을 가리고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습하고 그늘진 환경 속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장미는 흑반병과 흰가루병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장미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장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페놀 화합물을 뿌리에서 분비합니다. 이 독한 물질은 토양을 더욱 산성화시키고 주변의 토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는 메리골드와 페투니아에게도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이 화단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모두가 서로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황폐한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처음 우리가 꿈꾸었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화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시든 식물들만이 흉측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쁜 꽃들을 모아 심었을 뿐인데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식물들, 각각의 개성과 관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심는 행위가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설계하고 조성하는 매우 섬세하고 지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이 식물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이웃, 즉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 식물을 현명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장미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필요할까요? 장미의 최고의 친구 중 하나는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의 강한 향기는 장미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충 중 하나인 진딧물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 장미와 물이나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어 한여름의 강한 햇볕으로부터 장미의 뿌리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또 다른 훌륭한 파트너는 마늘이나 부추와 같은 백합과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이 내뿜는 강한 향은 흑반병을 유발하는 곰팡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장미 화단 주변에 마늘을 몇 쪽 심어두는 것은 오랜 정원사들의 비밀스러운 비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천적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며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장미에게 좋은 친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제라늄입니다. 특히 향이 강한 센티드 제라늄은 장미를 괴롭히는 딱정벌레류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라늄은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워 장미와 함께 아름다운 시각적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허브 종류 중에서는 세이지와 타임도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이 허브들 역시 해충을 쫓는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땅을 덮어주는 지피식물로서 토양의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친구들은 장미의 생육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미처럼 햇빛을 좋아하지만 장미의 햇빛을 가릴 만큼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미와 뿌리가 얽힐 만큼 공격적으로 번식하지도 않으며 장미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과도하게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다양한 꽃과 이프로벌과 나비 같은 유익한 곤충들을 화단으로 끌어들여 수정을 돕고 전체적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화단의 모습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모두가 함께 번성하는 아름다운 식물 공동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아로 지목했던 메리골드와 페튜니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을 위한 완벽한 화단 계획도 물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리골드는 채소밭의 수호신입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 감자 등 대부분의 주요 채소 작물과 함께 심으면 땅속의 선충을 막아주고 각종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채소밭의 가장자리를 따라 메리골드를 쭉 심어두면 화려한 색감으로 밭의 경계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동시에 채소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페튜니아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이 없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 매력을 최대한 발산합니다. 대형 화분이나 행잉 바스켓에 단독으로 심어 현관이나 테라스를 장식해 보세요. 끊임없이 피어나는 화려한 꽃송이들은 그 어떤 장식품보다도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화단에 심고 싶다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알리숨이나 로벨리아 같은 작은 꽃들과 함께 심어보세요. 이들은 페튜니아의 강력한 뿌리와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색감을 보완하며 풍성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화단 뒤에 숨겨진 식물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원의 여왕 장미, 수호식물의 두 얼굴을 가진 메리골드, 그리고 화려한 대식가 페튜니아. 이 세 가지 식물을 함께 심는 것이 왜 최악의 선택인지, 그리고 같은 과 식물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왜 위험한지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식물 가꾸기는 단순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를 넘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생명체들의 관계를 조율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태계 디자이너의 역할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화단을 재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올바른 동반 식물을 선택하고 현명한 배치를 통해 여러분의 정원을 모든 식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낙원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는 어떤 식물들이 최고의 친구 혹은 최악의 원수였나요? 여러분만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